안녕하세요, 강경원입니다. 오늘 스쿼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쿼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하나씩 예, 읽어드릴게요. 예. 그래서 맨몸 스쿼트도 포함입니다. 음. 1. 전신 근육이 발달된다. 대퇴사두근을 비롯해 장근육, 괄약근, 골반 저근육 등 다리 근육뿐만이 아닌 코어 근육까지 좋아지게 된다. 네, 전신 운동이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든 스포츠에 적용되는 게 하체 운동을 얘기하잖아요. 특히 스쿼트를. 코어 부분은 당연히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쿼트 자세할 때 복근에다 힘을 딱 주고 하라 그러는데요. 배에 힘을 한번 줘보세요, 할 때. 그럼 스쿼트 자세가 안 나와요. 왜냐면 배에다도 주려고 그러고 다리도 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연히 하체에 힘이 있으면 복근에는 그냥 힘이 들어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배에다 힘을 주고 그러면 배에 힘이 들어가 버린다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몸에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 배, 복압에 힘을 꽉 주고 하라 그랬대요.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게. 네. 운동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근데 초보자나 중급자 같은 경우 자꾸 여기다 힘을 주라 그러면 운동할 때 생각이 여기다 힘을 더 줘요, 배에다가. 그러면 자세는 안 나와, 하체 자세가. 스쿼트 할 때 자연스럽게 그걸 하고,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이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빌딩 스타일, 여러 스포츠에서 코어 부분을 강화시키는 운동, 아니면 그냥 힘을 기르기 위해서 전신 운동, 하체 운동, 이게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 처음에 스쿼트를 시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대부분의 스쿼트 자세를 하게 되면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무릎 쪽으로 힘이 다 가게 자세들을 해요. 그래서 스쿼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앉는다 그러면 이게 다 수축이 되게 앉아야 되는데 수축이 되기도 전에 힘만 뒤로 빠지고 상체가 숙여져요. 스쿼트가 아니거든요. 앉지도 않는 거고 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만 뒤로 빼는. 예, 그냥 어정쩡하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로 뭐 100개를 했다, 200개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자세를 제대로 배우면 힘들어서 못 해요. 100개고 200개를 떠나서 다 무릎 쪽으로 힘이 가는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스쿼트 자세가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스쿼트 할 때가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나 무릎이 안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동작할 때 아프면 안 돼요. 허벅지가 아프거나 엉덩이가 아프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데가 아프다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자세가 엄청 안 좋고 잘못된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중량만 올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횟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도 자세, 두 번째도 자세. 자세를 어느 정도 잡으면 그때부터 중량을 해도 돼요. 심장이 건강해진다. 혈액순환. 스쿼트를 하면 하체 근력이 좋아지고 충분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왜냐면은 뭐 하체 운동뿐만이 아니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스포츠 심장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특히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량이 많아지니까 그냥 일반인들은 맥박이 한 70에서 80회 뛰는 게 정상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50번에서 60번을 뛰어도 그걸 다 충족할 수 있으니까 심장도 강화가 되겠죠.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제 뭐 하체, 허벅지 운동을 하면 정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정력이 좋아지려고 하체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체가 많이 두꺼워지면요. 네.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다 운동 자체가 뭐 정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스쿼트만 얘기하기 좀 그렇지. 어. 예, 스쿼트만 도움은 많이 되죠. 아무래도. 3번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없다. 스쿼트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앉았다 일어설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 예, 그거는 무조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맨몸은 무조건 어디 장소를 불문하고 할 수가 있어요. 맨몸 스쿼트라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안 하게 된대요. 의지가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판이 있으면 플레이트가 있으면 그거 들고 해도 되고 물통이 있으면 들고 해도 되고
뭐 활용을 하면 되니까. 푸시업도 그냥 맨몸으로 푸시업 하잖아요. 의자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하면 더 힘들어요. 맨몸으로 해도 얼마든지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죠. 그 좁은 공간이라도. 그 다음에 4번, 체지방이 줄어든다. 하루 기초 대사량은 20대를 경계로 10년마다 100kcal씩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량도 늘어나고 흔히 말하는 나이살이 붙지 않는 체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이요, 예전에는 유산소만 해도 건강하게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못 먹을 때가 아니고 잘 먹은 지금 시대잖아요. 칼로리가 높은 칼로리가 많은데 걷는 거 뭐 이런 거 갖고만은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몸에 근육이 없으면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병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PD님이 얘기하는 20대까지는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 30대를 접어들면서요, 자기도 안 보는 사이에 점점 하체 근육이 제일 많이 빠진대요. 하체 스쿼트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근육이 빠지겠죠. 하체 근육이 반이 하체 근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 소비도 떨어지죠. 칼로리 소비가 떨어지니까 먹는 대로 어디에요? 배로 나오잖아요. 살찌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ET 몸매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젊었을 때 하체 운동을 많이 해서 사이즈를 키우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요, 허리도 약해지고 하체도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다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하체 사이즈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쿼트 동작하면은 하체도 운동이 개입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배하고 허리, 특히 허리가 약해져요. 다음 거 5번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5번.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허리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스쿼트는 자세를 교정하고 허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근데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스쿼트 동작을 못 하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인 기준에 건강하신 분이 스쿼트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다 거진 맞는 말 같아요. 특히 사무직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거북목에다가, 그다음에 라운드 숄더에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일하면서 대부분 보면 다리를 꼬고 앉잖아요. 그러니까 꼬다 보면은 골반이 이제 틀어지면서 더 심해지면은 척추도 휘는 경우가 있잖아요. 스쿼트 자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삐뚤어진 것도 다 보여요. 어느 정도는 골반이 오른쪽 왼쪽이 다른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교정도 하면서 운동을 하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 몸에 또 관심도 많이 들고. 그렇죠. 자꾸 자기 몸을 거울로 보게 되고 하니까. 3개월 운동하셨다고 하는데 스쿼트를 60kg를 갖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자세가 엉망이에요. 다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급한지 스쿼트를 중량을 60kg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칠 것 같으니까 좀 안타깝죠. 솔직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세가 되고 하면은 스쿼트 동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헬스장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파워렉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 이제 운동하는데, 근데 남자인데 바벨 이렇게 하고 10파운드 이렇게 2개 꽂고 하면 좀 창피해요. 그래서 본인도 아는데 일부러 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무게 한번 들면 막 이루고, 그리고 근육도 없어요. 없는데도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거 보니까 남을 약간 남을 많이 의식해서 약간 그런 창피한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더 약이 되는 것보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중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폼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늘거든요. 근데 당장 뭐가 빨리 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부상을 당하니까 또 체육관에 안 가게 되고 짐에 안 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간을 운동하였을 때 효율이 좋고 운동을 통한 장점도 더 빠르게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왜냐면은 하체 자체가 엄청 큰 근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2두, 3두, 어깨, 가슴보다 합쳐도 근육이 더 훨씬 크잖아요.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효율이 높죠. 나이가 들어도 하체를 많이 해라 라는 얘기가 아주 큰 근육이에요. 몸에서 반을 차지하는 게 하체니까요. 가슴보다 어깨 운동보다 팔 운동보다 힘들잖아요. 전신 운동이니까, 전신이니까 숨이 차잖아요. 가슴 운동 벤치 한다고 해서 숨 안 차요. 팔 운동 한다고 해서 숨 안 차요. 그러니까 하체 운동보다 숨은 찰 수 있는데 하체 운동보다는 안 차는 거죠. 강도가 낮다. 훨씬 낫죠.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 힘들고 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티도 안 나고 바지 입어버리면 안 나잖아요. 젊었을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체 운동은 무조건 운동을 해줘야 돼요. 저도 지금 시합 준비는 안 하고 있지만 하체는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줄면 안 되니까. 지금 언제든지 시합을 나가려면 하체 사이즈는 있어야 돼요. 상체는 나이가 들어도 잘 나와요. 근데 하체는 나이가 들면 그러다 보면 허리가 약해지니까 하체 사이즈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 머신도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스쿼트 이게 안 되면 절대 사이즈가 동그랗게 이쁘게 항아리 모양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쿼트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걸을 때 하체에 힘이 들어가면 진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게 느껴져요. 처음부터 중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쿼트 자세를 정확하게 잘 배워서 운동량을 늘려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를 잘 배워서 맨몸으로 충분히 하루에 뭐 100개씩 200개씩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은 하체 건강도 하체도 좋아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스쿼트 자세는요 배워야 됩니다. 본인이 하시다가 잘 안 되면 그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세를 잘 배워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체 스쿼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